오늘의 주제는 러시아, 그 중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시장일까요? 러시아에 대한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입니다. 그만큼 소비 인구와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영토는 무려 1,700만 제곱킬로미터로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GDP는 작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다음으로 11위입니다. 1인당 GDP는 1,743달러로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도 모스크바? 문화도시 상페테르부르크? 여행지로 유명한 블라디보스톡? 사실 인구 100만이 넘는 러시아 도시는 무려 15개입니다. 익히 알려진 수도권 말고도 공략해볼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앞선 정보를 조합해볼 때 러시아 시장은 이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죠? 그 중에서도 상페테르부르크 시장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상페테르부르크, 이름도 참 긴 이 도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 서북부 발트해의 오른쪽 끝부분인 핀란드만으로 흘러가는 네바강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동유럽으로 흔히 보지만 실제 페테르부르크의 위치는 북유럽,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훨씬 가까운 편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 보니 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러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이며 유럽 대륙에서 이스탄불, 모스크바, 런던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을 향한 창으로 1703년 건설한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적인 면모가 보이는 모스크바와 달리 국가의 서구화를 선도한 계획도시인 만큼 서유럽 문화가 주를 이룹니다.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와 같은 문학, 음악, 건축계의 거성들을 배출했고 에르미타시, 이삭 성당, 여름 등장과 같은 세계적 명소들이 있는 백야의 도시입니다. 1990년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사람들이 러시아 여행지로 블라디보스톡을 많이 가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또한 관광지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지역은 제조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가 유명한데요. 세수의 28%, 전체 고용인구의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러시아의 산업 다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통신 분야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페테르부르크의 정보통신 시장의 규모는 모스크바에 이어 러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러시아 최대의 교통 중심으로 시내에는 15개의 지역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1개의 공항과 5개의 철도역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시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페테르부르크를 두고 마지막 남은 거대 퍼플 오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퍼플 오션이란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의 장점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거시 경제 환경의 관점에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지구 비즈니스 허브라고 볼 수 있고 G20 정상회의, 짱트 경제포럼 등의 주요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 생산에도 활기가 돌고 있고 대외 신용도나 투자 잠재력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전략 산업 육성에 의지가 강하고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모스크바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유럽화가 진전된 동시에 선점 우위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고객층의 경우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식 신용구매 역시 확산 중입니다. SEZ라고 들어보셨나요? Special Economic Zone, 경제 특별구역의 약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경제특구는 노이도르프와 노보오를롭스카야 두 곳의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보오를롭스카야 특구는 163헥타르의 규모로 총 50여 개의 기업이, 19헥타르의 규모의 노이도르프 단지는 약 20여 개의 의료 및 IT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설립 10년 만에 SEZ는 약 2억 달러의 투자액과 1,6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제특별구역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세관 및 세금 우대 등 각종 법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 회복으로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경제특구는 유럽과 가까운 입지 조건, 각종 인센티브,
한국보다 낮은 평균 임금 등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으로 진출이 용이한 물류교통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도 두각을 드러내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클러스터, 제약 전자조선 클러스터,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에 사업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엔 어떤 기업들이 진출하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클러스터 입주업체 중 하나로 가장 높은 생산 지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2020년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너럴 모터스의 러시아 공장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은 모스크바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호텔 롯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오픈하였습니다. 롯데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점은 2021년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해외 진출한 호텔 브랜드로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성 호텔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냉동식품 업체 라비올리를 인수하였는데요. 인수를 통해 러시아의 한국 냉동식품 진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숨겨진 매력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문화예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유라시아 내일에서 전해드리는 유라시아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